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패키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의 팹 게싱어, AMD의 리사수, 그리고 삼성의 CEO 등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패키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의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는 웨이퍼 공정과 이 소자가 구현된 웨이퍼를 가지고 개별 칩으로 포장하는 패키징 공정으로 분류됩니다. 이 포장하는 공정이란 말에서 느껴지듯이 과거만 해도 이 패키징 공정은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던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패키징 기술이 있어야 최고의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칩 패키징이 삼성, 인텔, TSMC 등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들의 전쟁터로 부상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패키징이 중요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만 해도 반도체 개발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컴퓨팅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 사이의 공간이 2나노, 3나노 수준으로 더 줄어들면서 이 접근법이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칩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쌓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칩 제작 방식의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전에 방치되던 칩 패키징 영역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겔싱어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포장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말했고, 리사수 AMD CEO도 칩을 만드는데 어떤 프로세스 노드가 사용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패키징 되는 방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패키징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패키징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작업인데요. 이 패키징 작업을 통해서 칩을 보호하고 칩과 시스템 사이에 정기적 연결을 해주고 열을 방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칩이 아무리 빨라도 시스템으로 나가는 정기적 연결 통로는 그 패키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품의 속도는 패키징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칩의 속도가 빨라졌다면 그에 대응하는 반도체 패키지도 다른 빠른 속도가 구현되는 기술로 개발돼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패키징 방식도 갈수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의 칩만을 패키징했지만 이제는 복수의 칩을 따로 만들고 나서 한 개 칩처럼 결합을 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 칩을 그 수직으로 쌓아서 3D 패키징하는 것을 칩넷이라고 하고, 특정 기판 위에 이러한 칩을 수평 배열해서 2.5D 패키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칩의 성능, 복잡도에 따라서 패키징 방법도 다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D, 2.5D, 3D라고 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 개념을 뜯어서 보면 그 차이점도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요. 기존 그 시스템인 패키지 SIP에서는 CPU와 GPU, 그 센서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등을 2D 그 평면에 나란히 놓는 구조가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인 패키지에 적용되면서 2D 구조가 2.5D로 개선됐습니다. 이 적층한 메모리와 평면에 놓인 시스템 반도체를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SOIC, 그러니까 시스템인 인티그레이티드 칩스와 같은 3D 패키징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도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함께 쌓아서 제품 부피를 더욱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3D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5D는 메모리를 쌓고 시스템 반도체를 2D로 했던 것을 연결한 것이고, 3D 패키징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쌓은 것을 연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3D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면 한 패키징 안에서 더 많은 시스템 반도체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반도체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패키징 기술을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최근 그 TSMC가 3D 패브릭 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3D 패브릭은 3D 패키징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D 패브릭 얼라이언스에는 전자설계 자동업체, 즉 EDA 업체들,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 업체들, 그리고 칩 설계 업체들,
팹리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모리 업체, 첨단 기판 생산자들, 조립 및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TSMC가 자신의 그 패키징 기술이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들을 규합해서 다른 협력사의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내놓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도 그 3D 패키징 기술인 X큐브를 갖고 있는데요. 이 TSMC와 삼성이 미세 공정 개발뿐만 아니라 후공정 기술, 특히 그 패키징 기술 강화를 통해서 고객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칩을 맡길 때는 여러 형태를 띱니다. 가령 웨이퍼의 형태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키징까지 다 맞춰서 칩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팹리스마다 요구 조건이 다 다르다는 뜻이죠. 이 웨이퍼 형태로 주문을 한다고 치면 이 팹리스의 경우 그 웨이퍼를 파운드리로부터 받아서 이를 전문 그 패키징 업체에 다시 맡겨서 그곳에서 패키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팹리스가 파운드리의 패키징까지 다 맞춰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내부에서 패키징을 소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협력업체에 패키징을 맡기고 이를 받아와서 팹리스에 칩을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만이 반도체 시장에서 강하다고 하는 이유는 패키징 업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리를 미국에 지어도 다시 패키징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다시 웨이퍼를 대만으로 보내야만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패키징 업체는 중요하고 또 대만에 패키징 업체가 많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엠코 같은 뛰어난 패키징 업체가 있고 중국에는 스테트 칩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후공정하면 대만입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이자 후공정 업계 글로벌 톱5 안에 드는 ASE, SPIL, PTI 등과 같은 업체들이 쟁쟁한 그 패키징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TSMC가 패키징 초격차를 완성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제 그 인류 파운드리는 패키징도 내부에서 소화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외주 업체를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소화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패키징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이런 투자도 파운드리가 감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도 후공정을 내부에서 직접 하는 게 기술 보안이나 납기, 신뢰성 관리 측면에서 더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패키징만 하는 전문 패키징 업체 입장에서는 패키징을 내부에서 소화하는 파운드리가 협력사이자 경쟁사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그 파운드리 패키지 테스트 등 다 전문 영역이 있긴 하지만 점점 구분이 희미해지는 측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온양에 패키징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천안에서 LCD 공장을 인수해서 패키징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 오나노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패키징 공장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키징 공장이 없다면 다시 대만으로 칩을 웨이퍼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패키징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TSMC 팹을 미국 현지에 구축하더라도 웨이퍼 공장만 있어서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패키징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TSMC가 3D 패브릭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계기로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